87년 2월 24일이었어요. 와이프가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 향토 장학금 올라오기 전까지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돈이 딱 3만 원 남아있다 그러더라고. 3만 원. 그래서 내가 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한다고 답을 찾을 수 있냐 학생이. 그래서 그날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벌어올게. 근데 이날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제가 답을 찾았어요. 2월 25일 날. 이 2월 25일 날 답이 뭐냐면 이게 답인데 답이 2월 26일이 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2월 26일 날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전날 딱 떠오른 게 서울대 졸업식장에 가서 커피 장사를 하자. 이게 제 인생의 첫 창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성장입니다. 커피 장사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식 날 강당에서 커피 장사를 하여 만원으로 15만원이라는 1500% 수입을 벌어들였던 그의 첫 창업 스토리, 바로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 속에서도 여러가지 본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 나가며 현재 수천억 대의 사업체를 일군 사업가 손주은.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난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으며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각 대학들은 체육관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 87년도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가 체육관이 없었어요. 졸업식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 해서 그 당시에는 엄청 많이 왔어요. 한 2만 명이 왔어요. 재학생들, 석사, 박사, 졸업생이 한 8, 9천 명 되고 2만 명 가까이 왔는데 6월 저 때면 꽤 춥거든요.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한다? 그날 현장에 가서 커피를 팔면 이 틀림없이 대박나겠다. 그래서 2월 25일 날 와이프한테 장사 미천으로 10,000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일단 미천은 있어야 내가 장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종이컵하고 커피 믹서를 그래서 빌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물 끓이고 전날 남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 한 명 데려오라. 내일 아침에 내가 알바 시켜줄게. 그렇게 해서 아침 8시에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물 끓이고 준비를 딱 해서 서울대 졸업식장에 갔어요. 가자마자 충격이었어요. 한 2만 명 사람들은 예상대로 왔는데 운동장 주위에 한 30곳 가까이에 이동식 커피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설치를 하고 부스가 딱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판 가스에서 물 끓이고 커피 팔고 토스트까지 파는데 남동생이 보는 말을 한다는 말이 형님 게임이 끝났습니다. 철수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이동식 커피 장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가보니까 진치고 이미 장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식장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100m 이상씩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운데 거기 와서 커피 사 먹는 사람은 정말 꼭 먹고 싶은 사람이고 먹고 싶어도 그냥 대충 참고 있는 사람은 졸업식장 안에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기동성이 있다. 여기 커피 포트를 10개나 들고 있다. 그래서 졸업시간은 중간에 들어가서 커피 장사를 했어요. 예상대로 1시간 반 만에 저희가 완판을 하고 마누라하고 약속한 15만 원을 벌어줄 겁니다. 하루 딱 창업해가지고 15배 벌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번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경제 위기를 넘어갔는데 저녁 한 9시 정도 집에 딱 들어왔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전화 온 거예요. 전화 받자마자 하숙집 아줌마가 한다는 말이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신대요 하니까 네가 오늘 서울대 졸업식장에서 커피 장사했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커피를 팔 때 팔다 보니까 하숙집 동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만났을 때 다 하나같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네가 여기서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전부 네가 서울대생이 여기서 왜 커피 장사하고 있냐 노점상 하고 있냐. 아니 나는 그날 하루에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커피 파는 행색이 말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졸업식 마치고 하숙집 한번 들렀다 간 거죠. 가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숙집 아줌마가 돈이 그렇게 없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소개시켜 줄 건데 과외를 소개시켜 줄 건데 뭐 하는 꼴이냐면서 지금 당장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7일 날 예전에 하숙집 아줌마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대학은 졸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과외를 소개시켜 줬는데 바로 3월 2일 날 제가 첫 과외를 했어요. 이 제자 덕분에 저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제자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던 애가 전교 한 10위권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행정고시 합격해서 지금은 모 부처의 서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는 이날 제 인생의 기인을 만난 거죠. 근데 이 기인을 만나고 결국은 얘가 성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잠원동 한신아파트 307동에서 제가 처음 학생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 때문에 307동 11층에 살았는데 10층, 8층, 7층, 2층, 1층 내려오면서 결국은 과외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차여차해서 메가스터디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2월 26일 날 커피 장사 이걸 뭐 창업이라고 하기에 참 그렇습니다만은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창업이었어요. 이 하루의 창업이 그날 하루로 끝났지만은 이게 제 인생에서 준 영향이나 어떤 삶의 전환의 계기에 있어서는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아버린 거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우선 어머니 아버지 말 절대로 듣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면 너희들 개고생해가 여기 들어온 거 거기서 거기로 끝난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야 고도 압축 성장기에 화려하고 찬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학만 졸업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답이 딱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이제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런 고도 압축 성장기는 끝났고 이제 세상은 이미 저성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엄청난 전환기에 살고 있는데 낡은 패러다임에 빠져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딱 망하기 좋은 거다. 지금 새로 고민하고 도전해야 된다. 지금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 대기업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우선 어머니 아버지 말을 믿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게 답이다. 이걸 조금 여러분들한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 일단 질러보면 그게 답이 상상하지도 못한 것에서 있을 수 있다. 어떤 계기에서 창업은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창업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또는 창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결국은 무엇을 할 거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 거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졌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얻느냐 이것보다는 결국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내 관 뚜껑을 닫을 때 자기가 알겠죠. 버나드 쇼처럼 머뭇머뭇거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 정도면 꽤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작은 어떤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심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저는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그 가르침을 크게 많이 어기지 않고 좀 순진하게 살려고 했던 게 현재의 저를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자기 삶의 가치를 세우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